이번 사고엔 내 책임도 있어. 우리 칼리돌의 자손은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춘 최고의 장례식을 치른다. 라이터, 관을 드는 건 너에게 맡길게. 어깨에 짊어질 책임감이 무겁겠군. 장의차는 안전하게 몰아야 해. 파이퍼? 알았어. 안전하게 모실게. 버니스! 장례의 불꽃은 너에게 맡길게. 우와!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지! 루시! 루시! 다들 장난은 그쯤 해주세요! 화내지 마! 장례의식을 치러볼 모처럼의 기회잖아! 손님을 모시고 장례의식이라뇨! 버니스! 당장 화염방사기 내리세요! 진짜 짜증나네! 벨,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미안. 흥이 지나쳤던 모양이네. 외환설에 온 걸 환영해! 제뿔에서 되살아나길! 파이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너희 둘 다 여기 오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아까 많이 놀랐지? 긴장 풀어. 두 사람은 빌리랑 한 통속이니까 우리랑도 친구나 다름없어. 그거 칭찬인가요? 정식으로 소개할게. 우리는 외환설의 바이크족 칼리돈의 자손이야. 난 지금의 보스인 카이사르. 빌리한테서 이미 들었겠지만 오늘은 부탁할 게 있어서 너희를 불렀어. 너희의 관심사인 펄만은 말이지. 그자가 타고 온 비행선은 외환설에 착륙할 때 산산조각이 났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다만 심하게 다쳐서 아직도 깨어나진 못했고. 그렇다는 건 지금 펄만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루시가 말 안 해줬어? 걱정 마. 우리가 잘 치료한 다음에 정신 차리면 바로 너희에게 넘길게. 잠깐만요. 카이사르, 바보예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꺼내면 어떡해요? 협상? 중요한 카드? 루시, 또 옹졸하게 구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건 전혀 오버로드답지 않아. 참 쉽게도 말하네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정보를 숨겨왔던 게 이날을 위해서였다고요. 파이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와 함께 불지옥 라이딩에 참여할 실력 있는 로프꾼을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건데요?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일이야. 난 처음부터 남에게 의지할 생각 따위 없었어. 안심해. 너희가 외환성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체면은 세워준 거니까.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약속은 지켜. 카이사르 씨,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말란 말이 있죠. 오빠 말이 맞아요. 사실 오늘 저희는 펄만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수확을 얻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니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좋아, 시원시원하네. 루시, 이제 마음이 좀 놓여? 고마워요, 파이톤님. 덕분에 한숨 돌렸네요. 로프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불지옥 라이딩이라는 게 대체 뭐죠? 아,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옛 서규정 구역의 가장 큰 행사야. 최강의 바이크족으로 인정받은 팀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공동 안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지. 카이사르,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불지옥 라이딩은 공동 안에서 열리는 오프로드 바이크 레이스예요. 단 두 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룰도 간단하죠. 먼저 공동을 지나 결승점인 신더글로우 호수에 도착해 호수에 부싯돌을 던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외환선에서 그런 위험한 대회가 열리다니. 로프꾼님, 불지옥 라이딩은 단순히 짜릿함을 추구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석유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죠. 석유는 옛 석유정 구역의 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우리 바이크족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회에서 이긴 자는 옛 석유정 구역 바이크족 연합에
오버로드가 되죠. 맞아, 파이톤. 오버로드는 바이크족 연합이 인정한 최강자야. 현 오버로드 진영은 트라이엄프인데 녀석들의 보스가 지금 몇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난 전부터 그자와 겨루고 싶었어. 그렇군요. 뜨겁게 타오르시네요. 카이사르, 그런 얕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칼리돈의 자손은 머지않아 내 것이 될 거예요. 필사적으로 오버로드가 되려는 이유가 단순 최강 타이틀을 위해서일 리가 없잖아요. 격투 만화에 빠진 초등학생도 아니고. 옛 석유정 구역의 석유 산업은 여러모로 바이크족 연합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로드는 연합의 리더로서 수송로를 할당할 권한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익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지난 반년 동안 트라이엄프가 우리에게 준 건 전부 최악의 노선이었죠.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가서 따졌더니 속이 시커멓게 짝이 없는 인자 루시우스가 오버로드는 지금 옛 석유정 구역에 안 계셔. 노선은 추첨으로 결정된 거고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오버로드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벌써 반년째 안 보이네. 그건 그렇고 루시, 뭐가 걱정이야? 노선은 좀 구려도 우리 실력이면 문제 없잖아. 네가 화를 내는 이유는 지금 노선들로는 화장품이랑 간식 사러 가기 불편해서가 아닌가? 그 입 다물어요, 카이사르! 손님들 앞에서 제 흠 얘긴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뭐? 이게 무슨 흠이야?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게다가 네가 먼저 바보 하면서 비웃었잖아. 난 체면도 없는 줄 알아? 입을 열자마자 본녀의 계획을 망쳐놓고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란 건가요? 아, 그래, 루시 몬테피오 아가씨. 제가 아가씨의 계획을 망쳤네요. 전설의 로프꾼을 만날 수 있다고 신나서 밤잠을 설친 사람이 누구더라? 아, 그만! 카이사르, 나랑 한판 붙자! 오늘이 바로 칼리돈의 자손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군! 하하, 그래, 덤벼. 겁먹을 줄 알고. 라이터, 네가 심판해. 저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괜찮아. 자네들은 신경 쓸 거 없어. 하루에도 두세 번은 있는 일이야. 맞아. 심판으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 자칫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두 사람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 아무튼 로프콘 자네들이 V지옥 라이딩을 도와준다니 다행이야. 이제 다 같이 힘내자고. 점장,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어제 많이 피곤했지? 눕자마자 바로 자더라. 빌리, 분위기를 보니 너 설마 어디 가? 그 반대야. 방금 부점장을 가게에 데려다주고 왔어. 부점장이 카이사르 일행과 상의 끝에 장비 일부를 점장네 차로 옮겨서 이동식 로프꾼 작업실을 만들기로 했거든. 그 말은 집에 있는 HDD를 여기로 옮긴다는 거야? 맞아. 부점장 말로는 도시에 있으면 서로 소통이 불편할 거래.
그리고 외환선에는 스마트 기기가 적어서 장거리 데이터 전송 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어났구나. 좋은 아침이야, 로프꾼. 빌리 말이 맞아. 외환선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걱정 마. 전기랑 네트워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외환선에서도 고기 만난 물이 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으니 새로운 환경 때문에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참,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블레이즈 우드 마을로 내려가서 인사나 하러 가자. 우리랑 같이 노숙하면 너희가 불편해할 거라고 루시가 그러더라. 그래서 촌장한테 너희가 지낼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뭘. 마을에 다녀오고 나서 이따가 루시 일행을 찾아가 봐. 네 오빠한테 들었는데 대회 전에 공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마침 루시 일행도 요 며칠 불지옥 라이딩 준비를 하고 있거든. 분명 서로서로 도움이 될 거야. 가사! 로프꾼이랑 인사하러 왔어. 어머, 카이사르. 이분이 도시에서 온 로프꾼이야? 유에리도 사람도 우리랑 똑같구나.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네. 카이사르 씨, 이 여사님은 누구세요? 여사님? 도시 사람들은 말을 참 재미있게 하네. 난 카사야. 블레이즈 우드 마을의 촌장이지. 우리 마을은 칼리돈의 자손에게 여러 도움을 받아왔어. 그러니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 밤에는 내 뒤에 있는 방에서 쉬면 돼. 미안하지만 아직 옮기지 못한 물건들이 좀 남아있어. 이따가 사람 시켜서 정리할게. 가사! 이번에 와서 보니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런 직무를 짜고 있던데? 어쩔 수 없어. 마을의 송유관을 아직 수리하지 못했거든.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다행히 최근에 꽤 큰 주문을 받았어. 그리고 불지옥 라이딩이 개최된다고 하니 태양의 정수도 많이 팔렸고. 태양의 정수요? 그게 뭐예요? 아, 이런 풀을 엮어서 만든 수공예품이야. 불지옥 라이딩이 열릴 때마다 옛 석유정 구역의 주민들이 집에 걸어놓지. 이거 디자인이 사람 얼굴 같네요?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영웅이 신도우수를 밝히고 공동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는 태양과 화염의 신의 얼굴이래. 하지만 바이크족 연합의 초대 오버로드를 상징하는 거꾸로 된 사람 문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특별한 디자인을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맞아. 여기엔 불지옥 라이딩을 하던 초대 오버로드의 전설이 담겨 있어. 로프꾼, 옛 석유정 구역에서도 석유는 나오지만 사실 핵심 채굴 구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공동에 삼켜진 거 알아? 석유 같은 물질은 에테르에 쉽게 침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 재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의 시설과 체유 펌프를 타고 내려간 에테르 물질이 얕은 곳에 묻힌 원유를 침식시켰어.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일한 심층 채굴 시설이 붕괴되며 연소된 천연가스를 분출하는 독특한 분출구가 생겼어. 덕분에 에테르 물질이 계속 아래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지. 그 천연가스 분출구가 바로 신더글로우 호수인가요? 맞아. 신더호수가 생겨난 덕분에 옛 석유정 구역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신더호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아니야. 천연가스와 에테르 물질이 연소하면서 생긴 부산물이 에테르 결정이 되어 신더호수 주변에 쌓이거든. 그대로 두면 결국 결정이 분출구를 막아 호수의 불이 꺼질 거야. 그럼 지하의 석유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지. 로프꾼, 사실 전에 호수에 불이 꺼질 뻔한 적이 있어. 그때 신더 호수를 살리기 위해 한 청년이 동료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에 들어갔어. 특수 제작된 부싯돌로 에테르 결정을 터뜨릴 생각이었지. 자, 바로 내 손에 있는 이거야. 하지만 공동 내부는 아주 위험했고
그들에게는 캐럿조차 없었지. 그들이 신더우스에 도착했을 땐 수면이 결정으로 뒤덮이기 직전이었어. 위기의 순간 그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더호수 깊은 곳의 유일한 분출구로 뛰어든 후에야 신더호수의 불은 되살아났지. 태양의 정수는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만든 거군요. 로프군, 난 초대 오버로드가 그렇게 죽었다고 한 적은 없다. 로프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그의 동료들마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청년은 기적처럼 공동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의 용기에 감동한 태양과 화염의 신이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어. 그 후 주민들은 신의 얼굴과 신더호수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 태양의 정수에 그려넣게 되었고, 신더호수에 뛰어든 영웅이 귀환했네 라는 노래가 전해지기 시작했어. 멋진 이야기네요. 널리 퍼지는 것도 당연해요. 옛 서기정 구역의 모든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 나도 어렸을 때 초대 오버로드 역할을 하며 불지역 라이딩 놀이를 하기도 했지. 물론 초대 오버로드의 업적은 이게 다가 아니야. 신더호수에서 귀환하고 바로 옛 서기정 구역에 크고 작은 바이크족을 모아 바이크족 연합을 만들었지. 그리고 규칙도 만들었어. 2번 다시 신더호수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게 몇 년에 한 번씩 불지옥 라이딩을 열기로 한 거야. 맞아. 그래서 불지옥 라이딩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비록 최강의 바이크족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이제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명절처럼 여겨지고 있어. 로프꾼님, 오셨군요. 로프꾼, 카이사르랑 같이 촌장에게 인사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치곤 엄청 오래 걸렸네. 블레이즈 우도 마을에서 만든 태양의 정수를 보고 왔어요. 그 김에 불지옥 라이딩에 관한 전설을 들었죠. 멀리서도 카이사르의 잔뜩 신난 얼굴이 보이더라. 그건 카이사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거든. 카이사르의 가장 큰 꿈은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는 거라고 했어. 진심으로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고 싶으면 그런 순진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잊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근데 초대 오버로드는 실존했던 인물이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그 인물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불지옥 라이딩은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전설처럼 퍼질 리가 없잖아요? 다만 신의 기적을 빌려 자신의 무용담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초대 오버로드는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루시, 카이사르가 그러는데 자꾸 그런 노인네 같은 소리 하면 주름만 늘 거래. 말도 안 돼요. 카이사르가 하는 헛소리는 무시하세요. 1일 1팩을 실천하고 있는데 주름이 생길 리 없잖아요. 아마 로프꾼님도 눈치채셨겠죠? 불지옥 라이딩은 영웅 설화라기보단 초대 오버로드가 옛 서기정 구역을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수단에 불과해요. 정말 현실적이시네요. 뉘에리드의 기업가가 할 법한 생각이에요. 오, 로프꾼 똑똑하네. 루시는 뉘에리드에서 온 아가씨야. 도시 출신이었어요? 왜 그곳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그야, 그런 누군가에 의해 살게 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 머릿속에는 그저 돈과 사업밖에 없어요. 맞아. 하지만 외환선은 다르지. 특히 우리 옛 서기정 구역의 바이크족 연합이 추구하는 건 자유와 도의라고. 그렇다고 해도 살아남으려면 돈과 사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당장 우리 칼리돈의 자손만 봐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차량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도시에서 우리에게 팔지 않는 생필품도 잔뜩 있죠. 그런 건 인맥과 돈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로프꾼님, 어제 오버로드 진영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했던 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칼리돈의 자손의 평판이 트라이엄프보다 좋으니까
세미날만도 하죠. 하지만 최근엔 노선이 좋지 않아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신임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 칼리돈의 자손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오버로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먼 앞날까지 생각하시는군요. 역시 계산에 능한 파이토는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완력과 열정만으로는 큰일을 해낼 수 없죠. 두고 봐요. 내가 곧 카이사르의 손에서 칼리돈의 자손을 빼앗을 거니까. 루시, 대답하기를 꺼려하더니 역시 어젯밤에 카이사르한테 졌구나. 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대결을 잠깐 멈춘 거거든요. 지금은 불지용 라이딩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보스가 되는 건 잠깐 미룬 것뿐이라고요. 로프꾼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침에 또 다른 파이토님이 그러시더군요. 현재 외환선의 공동 데이터가 부족해 공동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아, 사실 나도 부탁할 게 있어. 불지용 라이딩에 참가할 차량의 개조 부품을 구해야 하거든. 벨, 나 왔어. 오빠, 고생했어. 가자. 내가 HDD를 조정해줄게. 괜찮아. 내가 조금 전에 이곳의 전압과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HDD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더라. 외환선까지 나오니 페어리도 이아스도 들뜬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불지용 라이딩을 위해 일단 일 좀 하면서 몸을 풀자. 좋았어. 벨, 준비됐으면 출발하자.